구매 대행의 진짜 단점은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아까 장점 재고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그 재고가 없는 게 장점인데 반대로 단점도 재고가 없는 거예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스노우볼입니다. 최근에 저희 채널 유입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와 동시에 요청도 많이 있었는데요. 스노우볼님만의 그 현실적인 장단점 이야기해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오늘 가볍게 한번 찍어보려고 하고요. 이 장단점이라는 게 애매한 게 구매 대행이라는 게 종류뿐만 아니라 방식도 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방식별로 생각하는 장단점을 생각나는 대로 이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스펙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셋 다 해봤고요. 그리고 재고 사입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고 소매 매출 기준으로 직전 달에 5천에서 6천쯤 나오고 있습니다. 구매 대행은 망했으니까 영상들 보고 오시고요. 수동이나 대량 반자동 싹 다 해봤었습니다. 그리고 배송 대행지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까 트렌드 자체는 계속 따라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류 사이드랑 셀러 사이드 둘 다 아우를 수 있는 게 제 장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뜬구름 잡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느끼는 걸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일단 중국 구매 대행 기준이고요. 첫 번째로 공통된 장단점, 그 다음에 대량, 그리고 반자동, 수동 이게 네 파트로 한번 나눠봤고 일단 순서대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공통적으로 구매 대행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론상으로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아마 24년도에 이제 구매 대행을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것 같은데 21년도 후반기부터 한 차례 폭풍이 지나갔잖아요. 그래서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흔히들 말하는 구매 대행은 재고가 없는 사업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 중개 무역을 하겠다는 것과 똑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언제든 그만두더라도 처분해야 될 재고가 없다는 게 이 사업의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다른 사업 대비 이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게 음식점만 하더라도 폐업하면은 자재들 처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도소매업 같은 경우에도 쌓여져 있는 재고를 처리하는 게 곤란한 일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다른 사업 대비 리스크가 진짜 거의 없다고 할 만한 게 구매 대행의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아무도 얘기하지 않는 구매 대행만의 진짜 장점이 있는데 다른 사업 대비 암흑비기들을 쓸 수 있는 여지가 다른 것보다 훨씬 많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구매 대행은 제가 볼 때 암흑비기가 진짜 많아요. 하다못해 세금적인 부분에서도 암흑비기를 쓸 수 있다는 건 온라인 판매 쪽에서는 이게 거의 유일하지 않나 싶고요. 구매 대행은 세금으로도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게 특징이라면 특징인 것 같아요. 암흑비기가 뭔지는 유튜브에서 언급하면 고소당합니다. 그런데 이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뭔지 알 거예요. 저는 그게 상도덕에 어긋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많다 생각해서 그거 하시는 분들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가까이 지내지도 않아요. 가장 큰 특장점인 것 같고요. 단점을 이야기해보면 구매 대행의 진짜 단점은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아예 아까 장점 재고 있다고 했잖아 이렇게 하시면 맞아요. 그 재고가 없는 게 장점인데 반대로 단점도 재고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배송이 되려면 중간에 개입될 요소가 너무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재고가 없기 때문에 이 한 건의 거리를 성사를 시키려면 품삯이 많이 들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개입될 여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누군가는 컨트롤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돌발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가 구매 대행은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간혹 배송 대행지에다 이걸 쌓아놓고 그때마다 보내는 재고 밀기라는 스킬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암흑비기 중에 하나라서 제가 자세히 말씀 안 드리는데 항상 이런 거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말들이 있어요. 아무도 그걸 검증해볼 거라 생각하지 않는 건 38 세금 징수과의 부서의 강력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징수한다는 걸 너무 무시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은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분들이세요. 잘하는 분들일수록 이런 부분을 깔끔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 구매 대행의 장점이자 단점은 재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장점을 하나 더 뽑으라고 한다면 다른 방식 대비 암흑비기들을 쓸 여지가 더 많다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셀링 쪽이 됐든 세금 쪽이 됐든 그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대량이랑 반자동, 수동 그 세 개를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량의 장점은 명확합니다. 프로그램을 쓸 수 있어요. 왜냐면 요즘에는 수동이 대세잖아요. 근데 수동 하시던 분들한테 물어보면 프로그램 쓰고 싶대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으로 막 올리면 어쨌든 팔리긴 하거든요. 그게 굉장히 큰 장점인 게 이게 대량이 필요한 분들이 계세요. 제가 이걸 따로 찍을까 했었는데 썰을 하나 풀어오면은 제가 대량 녹화하던 당시에 이게 사업이 맞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되게 많았었어요. 그때 제가 어디 쪽인지 밝히지 않을 텐데 전직 시의원 분께서 저를 되게 마음에 들어 하셨고 어느 날 밤에 저한테 너가 하는 그 구매 대행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구매 대행 중에서도 대량 등록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게 뭐 하는 거냐요? 그러니까 뭘 파는 거냐요? 라고 물어보실래? 그러게요, 뭘 파는 걸까요? 저도 모르겠네요 라는 말씀을 이제 했거든요. 제 방금 그 뉘앙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제가 그때도 약간 반자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실제로 못 파는지 나도 몰라. 그리고 그게 사실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대량 등록 하시는 분들 자기가 못 파는지 아세요? 아, 모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셀링은 자기가 판매하는 게 뭔지는 알고 판매하는 경우가 대다수란 말이에요. 저는 그때 반자조하는 느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물건을 보는 눈이 없어서 그냥 막 올립니다 이렇게 라고 하니까 솔직히 내심 그때 그게 뭐야 그게 이럴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보통 미용실 갈 때도
때도 너 뭐 팔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 제가 우스갯소리로 나도 모르면 크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서로 웃는 상황들이 연출이 되는데 저는 그분도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근데 되게 의외의 답변하시더라고요. 뭐라고 하셨냐면 그 또한 사업의 훌륭한 한 가지 방법이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 목적을 이룰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라고 생각하시고 지금의 내 능력에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인지를 고려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 인터넷에 보면 대량 등록에 대한 안 좋은 얘기들이 훨씬 더 많고 실제로 저도 별로 좋아하는 편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입장벽이 낮다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고 어쨌거나 판매라는 걸 찍어볼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보다 유료교육에 대한 커리큘럼이 다른 방식들보다 잘 정착이 되어 있다는 것도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제가 다른 영상에서 한번 이야기를 풀어보도록 할게요. 근데 단점도 명확하죠. 뭐 이렇게 들으면 대량 등록하는 사람한테 뭐 돈 받아 먹었나라고 하실 것 같아서 단점을 명확하게 짚도록 하겠습니다. 지재권 이슈가 일단 첫 번째로 있죠. 물건이 매일 생성된다면 문제가 되는 물건도 매일 생성된다는 뜻과 같지 않나요? 받을 때 이거는 뭐 고의가 아니었다고 말하면 된다는 얘기가 있는데 제 생각은 조금 다른 게 애초에 걸린다는 것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거 자체부터가 부업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한 스트레스로 작용하거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가 볼 때 대량 등록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플랫폼들의 정책을 역행하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거의 대부분의 플랫폼에서 대량 등록을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실제로 그게 제재로 점점 이어지고 있죠. 처음에 쿠팡이 무제한으로 상품 등록이 가능했었다면 지금은 만개로 축소화되었고 롯데온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로 된 상세 페이지는 업로드 못하도록 되어 있죠. 이 말은 플랫폼 정책에 따라서 대량 등록 방식은 흔들릴 여지가 분명하다는 거고 11번가의 국내 입점을 통한 꼼수들도 얼마든지 언제든지 막힐 요소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런 제재가 한번 들어올 때마다 명의자로 가입한 모든 계정들을 맞는 연좌제라고 할까요? 그게 적용이 된다면 굉장히 곤란해질 수 있다는 게 이 방식의 한계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보면 제가 볼 때 굳이 정책들을 역행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역사 얘기를 한번 해보면 옛날에 윌리엄 레빗이라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 아저씨가 60년대 후반에 재산이 1억 달러가 넘는 미국 부자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부동산 회사 엑시트하시고 잘 먹고 잘 살다가 70년대에 다시 회사로 돌아오셨어요. 근데 망했어요. 망해서 개인 파산까지 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시대를 역행하려고 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추적을 못했는데 기록이 78년도쯤에 남는 걸 보면은 1970년도에서 80년도가 폴 볼커 재임기거든요. 근데 이때는 금리가 10%에서 20%는 기본이었단 말이에요. 79년도에는 20%가 아마 넘었죠. 지금만 해도 인플레이션이다 뭐다 해서 난리가 나는데 부동산 회사가 20% 인플레이션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려울 거예요. 그쵸? 제가 볼 때 사업이라는 게 누가 밀어줘도 성공하기 힘든 게 사업인데 역풍을 맞아가면서 성공한다는 건 난이도가 정말 높은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제가 망했던 그 로고들을 뜯어보면 저희가 선택했던 것들은 역풍을 맞는 일들만 선택했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저도 역풍이 적고 누군가가 밀어주는 일과 필드들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대량 등록은 역풍을 맞아가는 느낌이 더 큰 것 같아요. 그게 제가 대량 등록을 그렇게까지 좋아하지 않는 이유 중 하나예요. 자, 그 다음에 반자동이나 수동은 두 개 묶어서 설명을 드려볼게요. 일단 단점 먼저 말씀드리면 노가다가 너무 심해요. 와, 진짜 이거는 올려보신 분들 다 공감하실 텐데 수동으로 1000개를 올릴 정도면 저는 그냥 회사 가시라고 해요. 왜냐고요? 이 정도 근성이면 뭐 부장, 아니 못해도 이사합니다. 아니 회사 안 가도 3년 뒤에는 훨씬 잘 되어 계실걸요? 와, 장난 아닙니다. 디지털 노가다라는 말이 딱 맞아요. 저는 솔직히 대량은 노가다가 그렇게 심한 것 같진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무지성 업로드 하면 생각보다는 노가다 안 심해요. 근데 반자동 수동은 이거는 진짜 장난 아닙니다. 대신에 그로 인해 얻을 수 있는 포텐셜은 분명한 것 같아요. 자기 상품을 만들 수 있다는 여지가 생긴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뭔가 애착이 간다고 해야 되나? 그리고 반자동은 모르겠는데 제가 생각하는 수동은 번역까지 하는 거거든요. 플랫폼 정체성으로 딱히 저항력이 있는 것 같지도 않고요. 구매대행은 수요층은 꾸준히 있어서 망한다는 건 동의하진 않아요. 장단점을 나눠보면 이 정도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저한테 셋 중에 너 뭐 할 거야?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셋 다 안 할 것 같은데요. 저라면 편의점 뛰면서 재고사에 팔 것 같아요. 편의점 한두 달 빡시게 떠서 한 400 모아서 재고사에 팔 것 같고요. 근데 셋 중에 저한테 하나를 고르라고 한다면 수동으로 할 것 같아요. 어디까지나 제가 해보고 나서 이 지식들이 있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거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무조건 수동 하시라고 하는 거는 그것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못한 조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능력치에 맞는 것들, 여러분들도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보시고 저도 선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들을 많이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간단하게 장단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했고요. 구매대행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매력적인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상 2024년에 할 수 있는 중개 무역의 형태인 거잖아요. 너 대신 팔아줄게
있게 이런 느낌이니까 지금 시점에서도 도전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다른 영상에서 또 한번 이걸 풀어보도록 할게요. 지금이 이제 토요일 2시인데 한 주 잘 보내시고요. 일요일 날은 너무 무거운 거 하면 월요일이 힘드니까요. 제가 겪었던 경험담이랑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풀어보는 시간들을 많이 올려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